자,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검사의 그 비위와 관련해서 이 핵심적인 증거로 알려져 있는 이정섭 처남의 휴대폰 포렌식 정보를 이걸 조만간 받아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소식을 또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검찰이 급히 이 정보를 이제 압수하는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검찰이 지금까지 미적대면서 시간 끌기를 하더니만, 야, 이거 사건 뭉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먼저 이 정보를 입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30일인 어제 해당 정보를 갖고 있는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의아스럽죠? 분명 최근까지만 해도 검찰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미 우리 중요 증거 다 확보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던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검찰이 왜 다시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강행했을까요?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그 이정섭 검사의 처남 조모 씨의 부인 강미정 씨가 조 씨가 삭제했을지 모르는 내용을 복구하기 위해서 사설업체 포렌식 업체에다가 맡겼던 것인데, 해당 업체가 휴대폰 기기 본체만 돌려줬을 뿐이지 그 의뢰인과 휴대전화 사용자가 명의가 다르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포렌식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업체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거나 제출 요구를 했어야 됐던 것인데, 지금까지 이걸 하지 않고서 그저 강미정 씨에게 휴대폰 기기에 대한 자발적 제출만 수차례 요구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서는 증거는 다 확보했다라고 공언까지 해놓고서는 이제와 제기된 의혹의 전반을 다시 살피는 차원이라면서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것, 매우 의아스럽죠. 이정섭 검사와 관련된 사건을 뭉개는 데 있어서는 이 검사들, 또 다른 검사들의 이 비위 정황이 발견될까 두려워서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뒤따라왔던 만큼 해당 원본 파일을 훼손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해당 원본 파일에 또 다른 검사가 연루되어 있지는 않은지 미리 사전에 살펴보고 대응을 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의심스러운 흐름들입니다. 최근 공수처도 해당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헌법재판소도 이제 곧 자료 제출 요구가 사설업체에다가 이제 떨어질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검찰 입장에선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것 마냥, 이래도 지금 막 되게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참 공교로운 거죠. 지금까지 뭘 하고서. 물론 사설업체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문서 제출 명령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에 검찰과 협의를 해가지고 자료의 원본을 넘기진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압수를 진행했다라고는 합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것도 사실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진실일까? 이 검찰 독재 공화국에서 진위를 가리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사설업체에서 원본 파일을 압수를 검찰이 하고서도 언론에다가는 복사본이었을 뿐이다 라고 흘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 훼손의 목적은 아니더라도 다른 관계되어 있는 어떤 검사들의 사전 대응을 위해서 복제본이어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로 압수를 한 것은 아닌지, 그도 아니면 원본을 털어내려고 압수수색을 해서 들이닥쳤다가 사설업체의 어떤 완강한 태도에 이게 자칫 언론에 흘러나갔을 때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시점이 머지않은 상황에서 원본을 검찰이 훼손했다라는 잡음이 튀어나오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복사본만 들고 가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은 또 아닌지, 이 검찰의 수사 신뢰성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 이게 온갖 것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게다가 해당 수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승호 부장검사입니다. 하필이면 김건희 고가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기도 하죠. 참고로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요, 보수단체로부터 이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죠. 그뿐 아니라 김승호 부장검사는 2022년 5월, 그때 이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임기가 시작되고 난 지 2달 뒤에요. 그러니까 7월부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들어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리가 뭡니까? 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기획하고 연구하는 내용은 물론이고요,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발굴과 연구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한동훈의 의중을 반영하고 따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검찰개혁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개혁
의지를 무너뜨리기 위한 열심히 여러 어떤 온갖 도모를 하고 있는 윤석열 한동훈의 그 의중을 반영할 만한 인물을 앉혔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위치이기도 하다는 점. 그런 자가 이 사건을 맡고 있다는 것은 사건의 신뢰성을 더 떨어뜨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곤란한 사건들을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결국 자기 식솔범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무조건적으로 해내겠다라는 거. 그간의 검사 동일체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이정석 검사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검사들이 관계되어 있을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수사를 한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검찰의 어떤 조직적 은폐 의혹 그저 우려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제19 감싸기 검찰 패단이 이 76년의 검찰사에서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이러한 은폐 축소를 하려고 하는 의지 그럴 거라는 예상 전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